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미국에 있는 한 연구기관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2세부터 86세까지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려 82%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60세 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특별한 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 아니 노화로 인한 불안감의 90% 이상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놀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고령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수백 건에 달하는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요. 여기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결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 중 무려 92%가 건강보험 청구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실제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느끼거나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통증이 완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나 의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힘든 훈련도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뿐입니다. 특히 놀라실 수도 있는 점은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노년의 삶이 180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종이와 펜을 준비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이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7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큰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무료이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아주 간단한 노력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운동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간 관찰한 결과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격렬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비밀은 6, 9 움직임의 법칙입니다. 아침에는 3분, 점심에는 6분, 저녁에는 9분.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당신의 몸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심호흡을 해보세요. 방 안을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 3분이 채워집니다. 점심에는 식사 후에 6분만 움직여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정원이나 복도를 조금 걷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깨를 돌리거나 다리를 조금 뻗거나 방을 천천히 걷거나 이렇게 9분간 이러한 작은 움직임의 축적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의자 규칙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하루 종일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오면 반드시 일어선다. 전화가 오면 반드시 선체로 받는다. 30분에 한 번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일어서 본다. 그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거나 무릎이 튼튼해지거나 기분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비밀은 집안의 동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좀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을 평소보다 조금 멀리 두거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일부러 다른 방에 두거나 차를 가지러 가는 김에 현관을 둘러보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기회가 늘어납니다. 굳이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생활 속에 움직임을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수고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우선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보세요. 내일은 전화를 서서 받아봅시다. 그리고 모레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한 바퀴만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 없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몸은 조금씩 반응해 줄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무려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치매 위험을 68%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을 먹거나 고액의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쇠퇴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련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이 뇌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러한 수동적인 정보는 뇌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뉴스를 본 후 그 내용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 혼자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번호나 전화번호, 영수증의 총액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숫자들을 거꾸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4870이라면 2784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뇌를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뇌가 제대로 깨어나 활성화되는 효과가 높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손과 반대되는 손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숟가락을 들어보세요. 왼손잡이인 분들은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돌리거나 리모컨을 들어보세요. 평소와 다른 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평소 사용하지 않던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최고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향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세 가지 향기를 맡아보세요. 예를 들어 갓 내린 커피 향, 아침에 사용하는 비누 향, 좋아하는 화장품 향, 어떤 향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이것은 커피 향이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왜 향기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치매의 가장 초기 징후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향기를 의식적으로 맡는 것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인 고독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친구나 지인들과의 이별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최신 미국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5년이나 길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원비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건강과 장수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과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고독을 막기 위한 4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인사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 한 명에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들이든 친구든 멀리 사는 형제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한마디의 대화가 당신의 하루를 훨씬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요일 약속 법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을 누군가와 만나는 날로 정해보세요. 멀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갈 때 이웃과 함께 나가는 것, 복지관의 체조교실에 참여해보는 것, 그런 소소한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습관입니다. 옛날 생활, 전후의 고생, 육아의 추억, 젊은 시절의 즐거운 이야기, 당신이 걸어온 인생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귀중한 경험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귀중한 배움이 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풍요롭게 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는 법칙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고령자를 위한 배움의 장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그림 편지, 합창, 체조 등 당신에게 맞는 강좌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새로운 만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인생에 다시 활력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씩 늘려가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 밥이 맛있게 느껴지게 되었다.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네 번째 비밀입니다. 건강을 지탱하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맛을 잘 모르거나 식욕이 떨어져서 더 이상 먹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특별한 식사법을 실천하게 한 결과 무려 92%가 젊었을 때처럼 식욕이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피부 윤기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으며 심지어 입원 횟수도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식사법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무지개 식사법입니다. 이것은 매일 5가지 색깔의 식재료를 의식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흰색, 검정, 이 5가지 색깔을 가능한 한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노력합시다. 예를 들어 빨강은 토마토나 사과, 노랑은 달걀이나 호박, 초록은 시금치나 소송채, 상추, 흰색은 두부나 우유, 무, 검정은 검은 콩이나 김, 표고버섯 등 특별한 식재료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식탁에 조금 의식해서 색깔을 더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고령이 되면 목마름을 느끼기 어려워져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내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꾸준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이것만으로 하루에 3배 무리 없이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든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5번 정도로 나누어 먹는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가벼운 주먹밥이나 빵, 10시 과일 조금, 12시 점심 밥과 반찬, 15시 요구르트나 과자, 18시 저녁 적은 양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면서 여러 번에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백질을 의식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비싸고 많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안심하세요. 두부, 달걀, 우유, 나토, 콩류 이런 간편한 식재료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삶은 달걀을 한 개만 먹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가능한 한 먹는 것에 집중합시다. 한 입마다 20번 이상 잘 씹어서 맛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밥이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식사법을 실천한 분들로부터는 다시 맛을 알게 되었다. 화장실 고민도 줄었다. 식사가 즐거워졌다.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식사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과 의식으로 인생이 놀랍도록 풍요롭게 변해갑니다. 이어서 소개할 다섯 번째 비밀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서 크게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작은 노력만으로도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병원에 실려오는 원인의 약 80%가 집에서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고의 95%는 약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밝은 조명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둠에 민감해져서 작은 단차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현관 이 세 곳은 반드시 밝게 해두어야 합니다. 전구를 LED의 밝은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며 야간용 작은 조명이나 인체 감지 센서가 달린 조명도 편리합니다. 또한 스위치 위치를 조금 낮게 설정하거나 야광 스티커를 붙여두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 법칙입니다. 가정 내에서 가장 미끄럽고 위험한 곳은 화장실과 욕실입니다. 화장실 매트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욕실에는 흡착판이 달린 매트나 손잡이를 설치합시다. 최근에는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손잡이도 늘고 있습니다. 백앤숍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동선 확보입니다. 집안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둡시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또는 주방에서 거실까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길에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특히 전기코드나 연장코드는 가능한 한 벽에 붙여 고정합시다. 네 번째는 손이 닿는 곳에 물건을 두는 법칙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 예를 들어 약, 리모컨, 컵, 수건 등은 무리 없이 손이 닿는 곳, 허리 높이 정도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있으면 의자에 올라가거나 무리한 자세로 손을 뻗게 되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의자 하나만 두어도 신발을 신을 때 앉을 수 있어 훨씬 편해집니다. 부엌에도 간단한 스툴이나 둥근 의자를 두면 요리 중간에 잠시 쉴 수 있어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온도 조절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기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특히 거실과 화장실, 탈의실의 온도차가 크면 히트쇼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23에서 26도입니다. 온도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조절의 기준이 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설정도 항상 확인합시다. 이러한 노력들을 결코 한 번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 오늘은 현관에 의자를 놓아보고, 내일은 화장실 매트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보고, 모레는 복도 전구를 밝은 것으로 바꾸는 등 그 축적이 미래의 안심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여섯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입보다 지출 통제가 노후의 안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의 약 70%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가전제품이나 온수기 등의 급작스러운 수리비,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러한 지출은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정지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온화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조금씩 조용히 채워져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7가지 비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하루 18분, 작은 움직임을 생활 속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혈류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뇌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소리내어 숫자를 거꾸로 읽거나 향기를 의식하는 등 이러한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큰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요령입니다. 다채로운 식재료를 조금씩 천천히 맛보며 먹는 것만으로도 미각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입니다. 밝기, 동선, 미끄럼 방지 등 작은 노력들이 쌓여 넘어짐이나 사고를 방지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크게 버는 것보다 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지출을 검토하고 공적 지원을 알고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안심은 일상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음의 평온입니다. 감사의 마음, 웃음,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화하면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결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현관에 의자 하나를 놓아본다거나 내일 저녁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셔본다거나 주말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한 걸음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계속해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바꿔나갔더니 마음까지 가벼워졌다. 노년이 이렇게 온화하고 밝을 줄은 몰랐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자격증이나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사람은 일상의 작은 노력으로 분명히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가능한 한 정성껏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인다, 최근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노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성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